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남재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저희 설명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또 좋은 정보나 또 재밌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편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학생분들도 계신데 저희 이거 수업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듣다가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못 듣겠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한번 성대를 가는 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학교 입시 설명해 보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수시, 정시로 이렇게 단순히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선입견을 깨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선입견들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선입견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과연 선비대학일까?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흔히 학생들이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유교대학교다 보니까 막 노잼대학이다, 선비대학이다,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그렇게 재미없는 대학인가?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근데 연대, 고대 막 연고전, 고연전 이런 거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연고전, 고연전 끝나면은 그쵸? 맨날 막 이런 것들 올라옵니다. 네. 네. 저쪽에 뭐 계시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 혹시 우리 연고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래서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으시죠? 저도 이래서 연고대 안 갔다. 이래서 연고대 안 갔고, 그럼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뭐가 다를까? 우리 학교는요, 입학할 때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신방래라고 하는 옛날 성균관 유생들이 했었던 입학식을 이렇게 재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다니게 될 캠퍼스의 봄의 모습들, 그리고 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나 이 자연과학 캠퍼스의 또 여름, 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 인사캠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이게 우리 학교 안에 캠퍼스 모습이거든요. 성균관이 있고 저쪽 이렇게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사이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게 된다. 이렇게 예쁘게 학교를 다니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가을에 자연과학 캠퍼스 이런 멋진 모습들과 또 그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명륜당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또 저희가 5월 달까지는 또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오는 이런 재밌는 축제들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이런 축제 말고도 뭐 연고전, 고연전에 아주 버금가는 훨씬 재밌는 축제가 있다. 바로 이 고아노라라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성균관 유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생복을 직접 입으시고 우리 학교에서부터 뭐 이렇게 경복궁, 뭐 청계천, 광화문, 뭐 인사동 이런 데를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세요. 퍼레이드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교육부 장관님한테 상소문도 올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 어때요? 너무 입고 싶죠, 딱 봐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균관 유생이 돼서 서울을 누비시다가 여기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만드셔가지고 겨울에 이런 데서 이제 데이트도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성균관 유생이 되어서 이제 졸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고유의 이런 재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빅재미가 남아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얼굴이 재밌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웃으시네요, 여러분. 그쵸? 자, 우리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멋있는 또 잘생긴 오빠들, 누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근데 남학생들 위해서 또 이런 누나들도 많이 있어요, 저쪽에. 네. 이제 좀 웃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른 우리 예은이 언니, 또 은우 오빠 졸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요. 졸업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같이 동문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선입견 한번 깨볼 건데요. 과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다니는 지금 고등학교의 주인은 여러분 맞으신가요? 오, 맞아요? 오, 야, 처음 들어봤는데, 맞다고 하는 학생? 진짜. 네, 그쵸. 맞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럼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주인은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학생? 그죠? 막 이러면 막 누가 차은우 막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주인은 여러분 삼성입니다. 삼성, 그쵸? 네, 저희 삼성이 우리 학교의 주인 되신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갔는데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제 관리의 삼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도 관리의 성대로 유명하다. 그래서 뭘 관리해주냐? 우리 학교의 슬로건이요, 여러분 바로 학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준다.
일단 성균관대학교가 돈이 많은 학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장학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뭐 학업 장학금도 있고 심지어 형제 장학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고 또 동생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통장에 80만 원씩 넣어드려요. 이런 것처럼 일단 돈으로 먼저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학교는 또 차별화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요,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교라서 우리 학교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의무화 시켜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이 과목들을 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어때요? 친구들 너무 좋죠? 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많이 돼서 특히 우리 학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동문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해준 이런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살려가지고 현대차라든지 버킷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성균관대학교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학교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에 왔으면은 또 국제화도 저희가 관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하신 이런 교수님들,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피터 싱어 오빠 이런 분들을 또 우리 학교에 교수님으로 모셔가지고 좋은 강의들을 또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왔으면 또 해외도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균관대가 영미권, 유럽권 협약을 제일 많이 맺은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든지 보내주고 있다. 이 정도가 우리가 1년에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에 왔으면요. 근데 사실 해외 안 나가도 됩니다. 야, 내가 흥선대원군에 막 피를 이어받았어. 나 쇄국해야 돼. 절대 못 나가.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나가도 우리 학교가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국제학기를 열고 있어요. 지금 딱 이 방학 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국제화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관리를 해주는 학교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도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이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이라든지 뭐 논문수 평판도 이렇게 항상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국립대 1등 저기 서울대, 사립대 1등 성균관대라고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또 교수님들에게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성균관대 출신들이 뭐 삼성 많이 가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굉장히 정말 많이 가고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기업들에서도 좋은 평판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 학교가 8년 연속 취업률을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야,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하겠어. 사장님 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업해봐라. 이게 3년 동안 우리 학교 출신들이 만든 회사들의 목록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대부분이 뭐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조랑말 이런 거 쳐보시면 지금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도 1등 대학교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실제로 옛날에 뭐 제가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어머님들, 뭐 선생님들 때 학창 시절에 더불어서 성균관대학교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위상이 올라간 예시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한데요. 성균학과에 지원하는
네. 네. 이렇게 고려대학교를 포기하고 저희 이웃 대학이죠. 네, 고려대학교를 포기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운학생의 사례다. 네, 2018년 건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고 있고 저희가 확실하게 앞장설 때까지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들고 다닐 예정이니까 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뭐 최상위권 대학들 요즘 바뀌었다. 요즘 뭐 스카이 캐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한답니다. 캐슬이 어떻게 한국말로 뭐죠, 여러분? 성이죠, 그쵸? 스카이 성,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들 해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성균관대 출신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서만 들으시고, 괜히 친구들 어디 막 미미누 이런 데 막 댓글 쓰지 마시고요. 알았죠? 오르비 이런 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한번 얘기를 하고 가자. 근데 실제로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가속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얼른 지금 들어오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나마 재밌는 거 끝났고요. 이제 정말 전공이나 전형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번째 선입견, 전공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전공은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성균관대학교는 20년 넘게 계열제를 운영해왔던 학교인데요. 이 계열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를 생각하면 계열제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계열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1학년 때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수업들을 다 듣고 문과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런 과들로, 그 다음에 자연계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러한 과들로 성적이라든지 뭐 인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래 내가 1학년 때 계열제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수업들을 다 듣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 이런 장점이 있는 거는 알겠어, 그쵸? 근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2학년 올라갈 때 원하는 과로 못 가면 어떡하지? 실제로 막 12월 달 되면은 수만이 이런 데서 막 올라와요. 야, 내가 뭐 H대학교 기계공학과랑 성균관대학교 공학교를 붙었는데 2학년 때 성적 때문에 기계과 못 갈 것 같아서 성균관대 못 가겠다. 막 이런 거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계열제 선택할 때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인기 많았던 뭐 기계과라든지 이런 데도요. 전공 진입 성적이 3.2밖에 안 됐어요. B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B를 60%까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옆자리 친구 한 명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균관대 계열제도 충분히 오셔도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열제나 이런 데서 그 전공 진입하는 그 내가 얼마나 가고 싶은데 가는지 보면은 이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저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뭐 건설환경공학과, 뭐 요즘 말로 토목공학과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을 굉장히 잘 많이 열어놨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공을 간다고 하더라도 뭐 3학년 때 뭐 전자전기나 뭐 경영학 이런 거를 복수 전공하셔서 그쪽 졸업장을 받고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전과가 안 됩니다. 전과가 안 되지만 유일하게 전과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융합학부. 여기는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컨텐츠, AI 이런 거 하는 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 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학년 때 이쪽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이쪽으로 전과를 하셔서 졸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자기설계 융합전공이 있다는 건데요. 이 자기설계 융합전공은 뭐냐? 여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전공과 과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피치 못하게 또 토목공학과를 갔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과목들은 경제학 아니면은 경영학, 국제통상학 이런 것들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 요건을 충족했어 라고 하시면은
그 충족한 학과에 전공학위를 드립니다. 뭐 금융공학, 로봇공학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대학교는 길이 매우 넓고요. 입학했을 때 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아까 토목공학과를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토목공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원래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원래 S모 물산이라는 건설회사에 원래 있어서 거기서 엔지니어로 원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인사팀 가서 신입사원 채용하는 인사 업무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학했을 때 전공을 끝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시를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 신설학과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특히 자유전공 계열이 생겼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은 앞서 말씀드린 계열제랑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공학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2학년 올라갈 때 성적 같은 거를 통해서 과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학계열 안에서만 갑니다. 근데 이 자유전공 계열은 2학년 올라갈 때 성적과 상관없이 과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280명을 뽑는데 280명 전원이 글로벌 경영 가고 싶다 해도 다 보내줍니다. 전원이 소프트웨어 가고 싶다 해도 다 보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혹시 학생들 중에서 2학년 때 내가 전공을 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학년 때도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이 넓은 과가 올해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을 노려보셔도 되는데 근데 오히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2학년 또는 3학년 때 성적과 상관없이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잖아요. 특성화학과 같은 데도. 그러니까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특성화학과 대부분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요. 입학할 때 입결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솔직히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글로벌 경영 같은 특성학과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경영학과라든지 뭐 사회학과, 화학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자유전공 계열이 114명, 20명 이렇게 되게 많이 뽑네? 오히려 얘가 길이 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몰리겠구나. 그러면 원래 있던 과에 원래 있던 전형은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좀 빠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특성학과를 갈 거 아니면은 원래 있던 과의 전형을 쓰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또 면접을 보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작년부터 첨단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양자정보공학과랑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것들 작년부터 좀 생겼고요. 올해 양자정보공학과가 생겼고. 근데 보통 그 대학교에 새로운 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과가 생긴 그 첫 해에는 경쟁률이라든지 뭐 합격자라든지 평균 지원자 풀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도 작년에 반도체 융합공학 에너지가 처음 생겼을 때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좀 풀도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지원하실 때라고 하시면은 새로 생긴 첨단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1, 2학년 친구들이 있다? 저희 학교 내년에 배터리공학과라는 그 신규 계약학과가 또 생깁니다.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했고요. 네 번째, 과연 정말 대학 가기 힘들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학교는 대학 가기 힘들기보다 공부는 힘들지만 입시는 기회가 많다라고 억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균관대에 올 기회는 뭐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바로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메인 전형이 이 학생부 종합인데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으로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아마 계시겠죠? 저희가 근데 내년에는 여기에 성균인재라는 전형이 하나가 더 생겨요. 성균인재는 뭐냐? 올해는 탐구형 안에 뭐 면접이 있는 과와 면접이 없는 과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자율전공 계열 같은 데 면접이 있거든요. 근데 자율전공 계열이랑 면접이 없는 뭐 글로벌 경영이나 뭐 건설환경이랑 같이 지원하지 못해요. 하나의 전형에 있어서. 하지만 내년에는 성균인재라고 해서 뭐 자율전공 계열, 의대, 사범대 이런 데들을 다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는 걸 좀 1, 2학년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뽑는데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그리고 서류 100%로 뽑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랑 좀 선호도 비슷한 학교 한양대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생긴 거 아시죠? 근데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융합형, 탐구형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융합형, 탐구형은 평가 방식과 방법과 전형 반영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3대 탈목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탐구형이 막 자사고 특목고 애들 위주 아니면 탐구형량 맞춰진 애들 위주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럼 왜 나눠놨냐? 저희가 중복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나눠놨습니다. 저 이 융합형 안에는 뭐 경영학과라든지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좀 모집 인원이 많고 조금 선호도 높은 학과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 탐구형에는 좀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같이 선호도 높고 모집 인원 좀 적은 데도 있고요. 뭐 유학동양학과라든지 건설학과처럼 조금은 선호도가 좀 낮고 모집 인원 좀 적은 데들 이런 거를 여기에 몰아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융합형으로 뭐 공학계열 쓰면서 탐구형으로 조금은 안정적으로 건설환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가하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려대를 참고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려대는 계열적 합이랑 학업우수가 있죠. 걔네들은 경영학과가 계열적 합에도 있고 학업우수에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형에 따라서 조금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중복된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중복전 할 수 있게끔 나눠놓은 거다. 이 차이를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것들을 보고 뽑느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학업, 탐구, 잠재. 근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본다고 저희가 모집 요강에 써놨어요. 근데 사실상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업 역량은 정량적인 성취 수준 본다는 겁니다. 내신 등급이라든지 원점수, 평균, 편차, 성취도 같은 거 이런 거 본다는 거고요. 그럼 탐구 역량은 뭐 본다는 거냐? 탐구 역량은 막 써있지만 쉽게 말해서 과목 선택과 세특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학업 역량이랑 탐구 역량이 80%죠.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정량적인 수치 수준 그리고 탐구, 세특 이런 것들이 지금 80%라는 건데 그럼 결국엔 그걸 뭘 말하는 거냐? 학생부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80%라는 거. 근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사실상 학업이죠. 학업이 80%다. 학업 역량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까놓고 말해서 교과를 뛰어넘는 비교과는 있을 수가 거의 없다. 아무리 내가 뭐 학생회장 하든지 뭐 창체를 막 엄청 잘한다고 해봤자 솔직히 3등급인 친구가 1등급이 이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내신이 좀 갖춰져 있을 때 한 1.8, 1.9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 그 뒤에 친구가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했으면은 그게 이제 넛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학업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학업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들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특, 창체 남았는데 그런 세특이나 창체 같은 것들은 또 뭘 보느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요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사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보고 뽑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목 선택 같은 경우를 예시를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걸 지원한다고 쳐봐요. 전자전기공학부를 지원하는데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물리학 꼭 들어야만 되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물리학 안 들은 친구들도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합격자, 등록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요, 여러분 물리학, 전자전기 지원하는데 안 들어도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아니면은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 이미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전기나 물리 공부할 때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뽑으니까 너무 과목 선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특 같은 경우도요, 특히 우리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전공에 막 너무 맞춰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얼마든지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의대 이런 걸로 막 맞춰놨다가 나중에 3학년 때 9월 달에 의대 약대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해당 과목에 대한 좀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세특에 좀 보여주자라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도 세특을 이제 마무리를 막 하고 있는데 1, 2학년 때 막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데 3학년 때 전략적으로 이쪽에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세특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뽑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창체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 보여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창체는 뭐 진로 연관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번 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자율전공 계열이라든지 사범대 이런 걸 쓴다라고 하시면은 2단계 때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면접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부터 과학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인적성 면접만 보고 있어요. 인적성 면접만. 심지어 학생부 기반도 아니에요. 저희는 학생부 기반도 아니고 너 왜 선생님 되고 싶니? 너 왜 의사 되고 싶어? 이 정도만 물어보는 면접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지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이 배수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도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면접이 있는 모집단위를 썼는데 이 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에만 올라갔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거의 합격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작년에 사범대학의 그 교육학과 이런 데들은요, 저희가 15명을 뽑아요. 그래서 면접에 3배수까지 해가지고 45등까지 올렸어요. 근데 합격은 몇 등까지 했을까요? 모르시죠? 42등까지 했습니다. 42등까지. 3명 빼고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학교에 면접에 올라갔다? 라고 하시면은 진짜 까놓고 말해서 교수님 앞에서 똥만 안 싸면 붙습니다, 여러분. 똥 싸도 붙을 수도 있어요. 결격만 안 당하면은. 똥 싼다고 결격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 면접에 올라갔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얻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저희가 올해부터는요, 의대라든지 자율전공 계열 얘네들은요, 수능 후 면접을 봅니다. 수능 후 면접.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수능 후 면접은 결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에 작년까지 면접이 있었죠. 수능 후 면접이었는데 결시가 한 30% 정도 됐어요. 성균관대학교도 저희는 사실 수능 후 면접 그 정도 결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자율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명을 뽑아요. 올해는 정확히 114명이긴 한데, 그래서 면접에 예를 들어서 5배수면은 600명 정도가 올라갑니다. 30% 결시면은 한 400명 남거든요. 근데 114명, 120명 뽑잖아요. 3배수 돌면 한 400등까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들도 일단 내가 면접에만 올라갔다 하시면은 면접에 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합격이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균관대 면접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학인재 전형은 조금 달라요. 혹시 내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인재 전형을 쓴다라고 하시면요,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에 변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요, 4문제를 내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4문제를 내는데, 수학은 선택 과목을 다 내고요, 과학은 2까지 범위를 다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4문제 중에서 뭐 2문제를 못 푼다? 이러면은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면접 문제들을 저희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모의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좀 미리 보시고 최소한 풀만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 과학인재 전형은. 그거를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인재 전형이 저희가 면접에 7배수를 올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배수를 올리는데 올라간다고 다가 아니다. 여기는 면접 문제를 미리 보시고 풀만 하면 지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 결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 전년도 결과 대학 어디가에 이미 다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전전년도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 결과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 결과가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학종은 뭐 과학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70% 컷은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지원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학종을 지원할 때는 뭘 참고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커리큘럼 싸움이잖아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선배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떤 대학교에 어떤 선배들이 나랑 비슷한 학생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보시고 지원 전략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전년도 우리 학교 선배들의 결과를 참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충원율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자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친구들이 야 내가 중학교 때부터 미미민우를 막 너무 좋아했어. 나는 막 정시 파이터야. 나야말로 막 팀 06, 팀 07의 대표 실수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또 정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성균관대학교 정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다군을 뽑습니다. 다군을 뽑고 있고요. 올해는 또 다군에 뽑는 과들을 되게 좀 많이 늘렸어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4개를 다 다군에서 뽑고 있고, 뭐 이런 전형 요소라든지 반영 비율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시에서.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수능 끝나면은 진학사가 3만 원만 내면 계산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정시를 지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중요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시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수능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가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 바로 이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수능 끝나면은 그 결과를 토대로 변환표준 점수표를 발표를 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요, 영어까지 변표를 쓰는 아주 변태 같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그 대학들이 어떤 애들을 뽑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영어를 1등급, 2등급을 둘 다 만점을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1등급, 2등급의 격간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이번 6월 모평이라든지 뭐 작년 수능처럼 좀 어려웠어, 영어가. 이럴 때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성대가 유리할까요? 연대가 유리할까요? 성대가 유리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은 명백히 연대가 유리한 겁니다. 이 말은 연대는 1등급을 좀 먼저 땡기겠다. 근데 성균관대는 1등급, 2등급을 같이 땡기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이 3등급, 4등급 차이를 보시면은 거의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나죠? 흔히 말하는 여기 불보정했다는 겁니다. 불보정. 이 말은 뭐야? 우리 학교는요, 야, 4등급 이하는 쓰지 마가 아니라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은 대학들이 발표하는 변표를 통해서 어디가 불부정이니 어디가 물부정이니 이런 걸 보시면서 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사실 뭐 특히 작년부터 우리 뭐 각하께서 뭐 킬러나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 정시가. 그래서 우리 현역 친구들이 정시를 온전히 준비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내신 공부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수가 많아서 작년에 우리 이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잘 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떨 것 같아요? 뭐 의대 갔을 것 같나요? 근데 이 지구과학이 조금 걸리죠. 이게 좀 3등급 가까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은 약대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작년에 언어가 진짜 잘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 약대는 떨어졌는데 지방에 어디 쪽 의대는 사실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시는 진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같은 현역이 완전히 온전히 지원하기 어렵다. 저희 학교만 봐더라도 지원자의 60%가 N수생이었고요. 합격자는 70%였습니다. 70%.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요. N수생이 94%였다. 현역은 합격자가 4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현역 친구들 제가 겁주려고 한다기보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정시는 변수가 많아. 1년 동안 온전히 준비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일단 현역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내신, 학종, 교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세특 창체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이런 그 정시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능 끝나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5개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넣어가지고 너 지원 가능해? 아니면은 너 진짜 소신껏 한번 지원해봐. 아니면 진짜 미안해 쓰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다는 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메디컬 빵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빵꾸가 나오는 게 여러분 수시에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는요, 이 교과전형을 9월의 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특히 또 우리 학생들이 교과전형 많이 생각하는데 이 교과전형에 대해서 지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3가지 딱 말씀드리면서 이 교과전형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전형에서 중요한 거 뭐냐? 일단 첫 번째 바로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100%에서 정량을 80%, 정성을 20% 반영을 하는데 이 정성평가 20%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거는 제가 아까 3대 탈목을 했는데 이거는 5대 탈목입니다. 1도 안 중요합니다. 정말.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할 때 20점 만점에 20점, 19.99, 98, 97 이런 식으로 거의 변별이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정성평가 걱정하지 마시고 천하제일 정량 대회다. 정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신 있게 지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정성평가에 원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갔어요. 숫자로 나오는 거. 근데 올해부터는 얘네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나오는 거에 힘이 더 세졌고요. 그리고 우리 2, 3, 1, 2학년들 제가 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내년에는 이 정성평가에 출결이 들어가요. 출결을 봅니다. 그러니까 출결도 관리를 좀 하긴 하셔야 돼요. 그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3학년들 서강대 이런 데는 올해도 출결 들어가요. 정성평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준비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이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 내가 아무리 정량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나가리입니다. 근데 성균관대 교과전형 수능 최저가 여러분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특히 작년부터는 탐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전형 최저를 맞출 때 영어 탐구로 맞춰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자연계, 인문계 선택 과목 제한을 없앴어요. 그리고 탐구는 제2외국어 한문으로 또 대체를 해주고요. 그래서 공학계열을 교과전형 지원할 때 극단적으로 영어, 사문, 아랍어로 충족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교과는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된다. 이거를 꼭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3번째로 중요한 게 교과전형은 전년도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종은 제가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과전형은 전년도 결과가 매우 중요해요. 교과전형은 저희 전년도 결과는 일단 문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설명회 때만 이렇게 100% 컷을 보여드려요. 사실 뭐 어디 가라든지 안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설명회 때만 100%컷 보여주는데 인문계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다 찍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소한 전년도 결과를 참고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근데 교과 전형은요, 전년도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최소한 3개년치는 좀 보셔야 됩니다. 3개년치는 좀 보시면서 평균적인 내신 등급을 좀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과 전형은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 작년에 저희 교과 전형 심리학과 빵꾸가 나서 3.1인 애가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아마 전생에 이순신이었을 겁니다. 이순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3개년치는 보고 좀 평균적인 걸 보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전생에 이순신을 넘어가는 세종대왕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건 재작년이었는데요. 재작년도 교육학과는 4.95인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년치는 봐야 된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집 인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가 모집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저희 교육학과가 5명 뽑거든요. 5명 뽑다 보니까 2022학년도 이 전해에 교육학과 경쟁률이 11대 1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6대 1로 떨어졌어요. 5명 지원하는데 6대 1이면 30명 지원한 거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 맞춘 애들까지 하면은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또 충원이 많이 도는 거 아시죠? 돌다 보니까 꼴찌가 된 거예요. 꼴찌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근데 심지어 5명 중에서 또 2명은 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시로 2명 이월시켰거든요. 이 말은 뭐야? 얘 뒤에 7등급, 8등급 있었으면은 걔네도 합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작년에 교육학과 경쟁률 다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10대 1 됐습니다. 11대 1, 6대 1, 10대 1.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3개년치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가 사실 외고애였거든요. 외고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하는 데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야, 이거 봐라. 이게 성균관대학교 정성평가의 힘이다. 정성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전혀 아니라는 거 아셨겠죠?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외고애라 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상위권 대학들 교과 전형을 쓸 때는요. 내가 1등급 후반대나 2등급 초반대로 좀 내신이 좀 애매해 라고 하시면요. 오히려 자연과학계열이라든지 공학계열처럼 모집 인원이 많은 데들은요. 상위권 대학들은 애들이 너도 나도 지원해가지고 오히려 끝이 두툼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자연과학계열 같은데 지난 4년간 1.7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5명, 7명 이런 식으로 모집 인원 적은 데들은 경쟁률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학교 정성평가 전공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등급이 좀 애매해라고 하시면은 모집 인원 적은 데를 수능처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상위권 대학들이에요. 뭐 국립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모집 인원 교과 전형 많이 뽑는 데들은 모집 인원 많은 데를 쓰셔야 돼요.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지원 전략을 짜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에 올 정말 마지막 기획의 잡채, 이 논술 전형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잡채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식탁에 앉아야 되겠죠. 그쵸?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제발 시험 보러 오자라는 거. 시험 보러 오자. 논술 응시율이 저희 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 작년에 보시면요. 인문계 자연계별로 응시율이 이거밖에 안 됐고요. 심지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내가 논술에 지원했어? 시험장 오기만 해도 반은 제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까지 충족했다? 저희 모집 단위별로 보면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수능 최저까지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4분의 3은 제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논술은 시험 보러 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100%입니다.
다른 대학 뭐 서강대 이런 데는 또 출결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제 논술 100%고요. 일단 인문계는 이런 것들을 좀 문제로 낸다라고 해요. 근데 막 복잡하게 써 있지만 쉽게 말해서 비문학 지문 낸다는 겁니다.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들은 좋은 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좋은 글은 어디에 있느냐? 뭘 보고 공부해야 되느냐? 수능 기출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리트 언어의 지문들 같은 거. 그런 좀 복합적이고 좀 좋은 글들을 좀 읽으면서 좀 이 글을 빠르게 독해력을 키우는 좀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리 논술을 본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한 몇 년 전부터 수학은 수학 1, 2까지만 공통 수학에서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심지어 저희는 문제를 3개를 내는데 소문항까지 하면은 대략 한 10문제 정도가 돼요. 실제로는. 근데 저희 합격자 평균이 50점대입니다. 수리 논술은. 그러니까 10문제를 보고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답을 안 구해도 돼요. 한 반 정도까지만 풀어도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지원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특히 이런 논술이라든지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은 각 대학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안에 이 대학이 논술이나 면접을 어떤 교과서를 참고해서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에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다 올려놔요.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꼭 참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들마다 논술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에 영어 논술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어 논술이 없죠. 특히 한양대 올해부터 논술에 선택 과목들을 다 낸다고 공지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선택 과목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학들마다 그 유형이 다르니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 충족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논술 수능 최저 충족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요, 우리 학교 논술 수능 최저도 교과처럼 똑같이 탐구 적용해주고요, 제외국어 대체해주고 자연계, 인문계, 사탐, 가탐 선택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균관대 논술 시험이 수능 끝난 그 주 주말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잘 안 와요. 힘들어서 잘 안 오는데 실제로 수능 성적은 12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이 나오면은 뭐 탐구 또는 뭐 제2외국어 통해서도 어떻게든 최저가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험 보러 오자라는 거 한 번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특히 두 번째 친구. 건설환경에 지원을 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 시간까지 자다가 수학 때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탐구로 이렇게 맞췄어요. 최저를. 이 세 번째 친구는 심지어 수학 때까지 잤죠. 그러다가 영어 때 잠깐 일어나고 탐구 때 잠깐 좀 자다가 또 제2외국어 때 또 다시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어떻게든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자신 있게 논술에도 지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 논술 이랬던 학교가요. 논술 시험 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제가 수능 최저 충족 비율 4분의 1이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만 충족했다라고 하시면은 요만큼만 경쟁입니다. 요만큼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시험 보러 오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간혹가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막 무지성 6논술이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지성 6논술 막 논술 막 4개 5개 지원한다고 쳤을 때도요. 최소한 대학들 시험 날짜는 좀 보고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학들 시험 날짜가 좀 겹치잖아요. 특히 올해부터 고려대가 논술을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고려대랑 성균관대랑 서강대랑 논술 시험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고려대랑 성균관대학교는 중복 지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첫째 날에 자연계 시험 보고요. 저희는 둘째 날에 자연계 시험 봅니다. 사실 겹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려대랑 성균관대는 택시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서강대랑 고려대는 날짜 완전히 똑같고요. 둘 다 첫째 날 자연계 시험 보고 심지어 걔네들은 택시로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걔네는 중복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50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이렇게 다다다다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좀 들어보시니까 좀 대학 가기 쉬워 보이시나요? 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기회가 많다 정도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 기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양대는 올해부터 학종 중복 지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연세대랑 고려대는 또 추천형이랑 학업부설 이런 것도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균관대를 막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시면은 뭐 탐구형 하나 쓰시고요. 내가 교과 전형도 하나 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전생에 막 나 뉴턴이었던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었나 하시면은 과학인리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는 사장님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면 뭐 경영학과도 쓰실 수 있고요. 아니야. 약사할 거야. 하시면은 논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갑자기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 막 어렵대. 엄마 아빠가 막 충격 고백하셨어. 하시면은 기회균형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원서 전략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대학교를 가자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1, 2학년 친구들 저희가 내년에 이 논술을 수리형 그다음에 언어형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공학 계열을 수리형 언어형을 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인문과학 계열을 수리형 언어형을 다 지원할 수도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를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데 토요일 날 언어 시험 보고 다음 날 또 수리 시험 보고 올 수도 있다. 중복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교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왜 한숨을 막 이렇게 쉬시는데 대학교 잘 가야 되겠죠. 근데 잘뿐만 아니라 대학교는요 문 닫고 가야 됩니다. 문 닫고 그쵸? 왜냐하면은 여러분 문 열고 최초 합격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순간만 기분 좋지 조금 찝찝해요. 좀 찝찝하고 나중에 3월 달에 대학교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쪽 대치동에 막 시대인재나 강남대성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원서 전략 잘 짜셔서 후회 없이 문 닫고 오자. 우리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 사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네네네. 학생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9시랑 5시 사이에 시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내일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입니다. 본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수강을 하셨는데요. 네. 예.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롤 풀에 승급점이었거든요. 진짜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진짜 마지막 판이었는데 롤플레이 승급점은 제가 이해할게요. 승급 그냥 포기하고 8점 먹었거든요. 어디서 승급 얘기하는 골드도 틀려요. 골드에서 어디요? 플래티넘으로? 네. 그걸 버리고 지금 다이아몬드가 제 기억이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시간 이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등록하시겠어요? 아, 예, 그럼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 대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주 성뽕이 차오르는 이런 슬로건인데, 이렇게 성균관대학교는 옛날부터 인재들이 모여서 천재가 되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럼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천재들은 누가 있느냐? 마지막 보여드리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세종에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성균관대학교가요 1398년에 생겼습니다. 1398년에 생겼는데 올해까지 625년 동안 우리 세종의 이 얼굴 천재들을 저희가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으니까요. 저희가 우리 3학년들 1년, 2학년들 1학년들 2년, 3년만 더 기다릴 테니까 얼른 들어오자. 얼른 들어와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동문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